네, 이렇게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봤는지 또 그 안에서의 특징주들 앞으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고스톱 이성우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지난주 이날과는 좀 다르게 그래도 빨간불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조금 전에 화장품주 중 하나인 VT의 실적이 공개가 됐거든요. 예상치를 아주 소폭 상회했습니다. 매출액은 한 예상보다 2%가량 좀 높게 나왔고요.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죠. 오히려 조금 전에 나왔던 경동나비엔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오늘 나온 여러 실적주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거라든가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가 있었는지요. 우선은 오전에 코스맥스 실적이 나왔어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이었는데 주가가 5% 하락을 했다가 한 8%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선은 중국 쪽, 해외 법인 쪽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부분은 컨퍼런스 콜 내용으로 빠르게 캐치가 가능합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인 연속성이 이제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 반등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택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원택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었습니다. 해외 법인 쪽에 실적 반영 관련해서 1분기부터 안 좋은 실적이 나왔고 2분기 또한 안 좋은 실적이 나왔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소가 되는 걸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회성 부분의 해소기 때문에 이제 실적의 연속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매수는 아니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에 대한 반영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VT 실적 발표 있었고 VT는 예상치 영업이익은 한 260억 후반 이 부분을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어요. 270억 정도의 영업이익, 시작에서는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거는 불가능한 수치가 얘기가 된 거고요. 저는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장의 실적들 빠르게 리뷰해 드렸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볼까요? 그 전에 이성사님의 지난주 성적표 보겠습니다. 지난주 성적표가 없네요. 네, 그러면은 저희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인기 검색 상승 테마 실적 부각 보여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3% 상승 마감, 신풍제약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마녀공장도 11% 넘는 오름세고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는 신풍제약 가보겠습니다.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앞서 수익버스 시간에 신풍제약을 이틀 전에 이거래 전에 아시고 계시나? 네, 저 그때 출연했던 것 같은데요. 스튜디오에 계셨군요. 그 대단한 장면을 보셨군요. 저희가 신풍제약을 소개해드렸고 마침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목표가를 거의 상한가로 제시를 2차 목표가 드렸었는데 오늘 강한 이유가 그 뇌졸중 임상 관련해서예요? 아니면 코로나19 덕이에요? 시장에서 두 가지가 다 더해져서 모처럼 오른 겁니까? 더해진 것 같아요. 주가 빠져 있었는데 타이밍도 좋았고요. 저 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이게 과연 더 오를까 생각을 했는데 상한가에 도달을 했어요.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시장에서 도와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뇌졸중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의 시험 계획 승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증 뇌경색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90일 동안 추적 관찰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게 이제 진행되면은 임상 3상에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시장에서 시세를 한 번 더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해당 종목 같은 경우 내일 갭 상승을 할 거고 추가로 시세가 발생 가능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점으로 스탑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건 연속성이 그리 강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 때문인가요? 네, 연속성이 그리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뇌졸중 치료제 관련해서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비용이 지금 신풍제약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면 증자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로 내일 갭 상승 발생은 하겠죠.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걸 들고 가야 될 주식인지 아니면 추가로 시세 났을 때 매도해야 할 주식인지를 보면 매도해야 할 주식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은 끝이 난 건가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끝이 나서 오늘장 상승이 멈춘 건지 아니면 이 신풍제약의 그 코로나19 관련한 수급을 다 혼자 독차지해서 덜 간 건지요?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의 분산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에서 막 2배 이상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19의 전염에 대한 부분의 강도는 있겠지만은 중증 환자 비율은 올라오지 않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키트주 같은 경우가 50% 그 이상 반응은 할 수 있지만 2배는 나기 힘듦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신풍제약은 스톱이고요. 코로나19 관련주의 경우에도 투자 의견 자제해 드렸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볼까요? 인기검색 상위도 올라와 있는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3.67%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꼼수 합병이다, 아니다. 그 관련 회사들끼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합병이다. 말들이 참 많은데 두산에너빌리티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시장의 화제는 무엇이죠? 합병과 관련된 부분은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다시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의 레퍼런스죠. 터빈 같은 경우에 국산화를 과거에 해냈어요. 해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또 스토리를 묶어서 좀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지금 정부에서 밸류업을 추진하고 있고 거기 더해져서 지배구조 개편 같은 경우를 할 때도 대기업 같은 경우가 화답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만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진행되고 있어요. 소액주주나 아니면 밸류업 프로그램과는 좀 반대편에 서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할인 요소가 아닌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주가만 본다면 빠져 있는 상황 안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뭐 풍력과 관련된 수주 부분, 그 다음에 원전과 관련된 부분의 추가 수주 가능성을 열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그 의견입니다. 네. 저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오늘 그 해리스 후보의 돌풍으로 인해서 네. 청정 에너지 관련주, 뭐 전통적인 신재생 에너지주가 네. 강했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안에서도 원전의 수급을 그들이 뺏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아. 왜냐하면 상대적인 주가는 원전보다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빠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수급의 분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둘 다 모멘텀은 있다라는 거죠? 네, 모멘텀 존재함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그 의견 합병 비율이라던가 그 꼼수 합병을 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이번에 세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로템 볼게요. 6% 넘는 상승 보여줬는데 다시 그 고가 영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 현대로템을 둘러싸고 있으면 첫 번째 뭐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로 인한 수혜가 있겠고 두 번째 오늘 로봇과 관련한 이슈도 있던데 현대로템의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은 뭘까요?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강했다라고 하기보다 현대로템의 특이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현대차 그룹이 저번 주였어요. 시장이 정신없을 때 웨어러블 로봇 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내비쳤고 그 부분을 과거부터 현대로템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방산 부분의 공고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방산주 대비해서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서 신사업에 대한 실적 부분이 더해줄 수 있는 요소 안에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주가가 강했고요.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오늘은 방산 테마에 대한 다 같은 상승보다는 추후의 사업군, 신사업군에 대한 확인을 보여줬다. 네. 기존에 원래 현대로템 저 옛날에 이제 방송 시작했을 때는 철도 남북경협으로만 봤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방산으로 탈바꿈했잖아요. 네. 그럼 그 방산 모멘텀을 더 웃돌 만한 로봇 모멘텀이 나중에 생겨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추가될 수 있다라고 보여요. 그런데 원천 기술보다는 약간 조립 형태 쪽으로 갖고 가는 구조다 보니까요. 네. 로봇주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는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익률이 그리 크진 않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도 그 의견 받았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은 마녀공장입니다. 요즘 화장품주의 실적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어요. 마녀공장은 11% 넘게 올랐는데 상반기 영업이익도 좀 크게 늘었습니다. 네. 다른 아쉬운 실적의 화장품주들에 대비 마녀공장의 실적은 그럼 좋았다라고 평가해도 될까요? 네, 좋은 실적이었고요.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외국인 전용 화장품 샵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히트의 상품이 마녀공장 상품이 있다라고 체크가 되었습니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관련해서 실적으로 또 화답을 한 모습이고요. 우리가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들의 소비 행태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뭐 그 안에서 힌트를 충분히 좀 얻을 수가 있어 보이고 바나나 우유 미니 버전 같은 경우도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소비 행태를 살펴보면 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종합해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실 실적이 항상 오르면 피크아웃 우려가 네, 같이 따르잖아요. 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비도나 네. 경기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과연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지금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물론 블랙몬데이만큼의 지금의 우려는 아니지만 네. 여전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비재라던가 수출주들은 좀 포션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소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할 때 경기 침체 도래를 했을 때는 고가형 상품 먼저 우선은 소비를 줄이게 되고요. 필수 소비라든지 이런 형태 쪽 같은 경우는 되려 소비가 좀 늘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경기에 대해 민감도가 높다라고 하기보다 상대적인 경쟁 업체의 가격에 따라서 점유가 바뀌게 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엘프 뷰티 컨퍼런스 콜을 들어봤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관세 때문에 제품 가격을 올릴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긍정에 대한 요인이겠죠. 예, 그 부분까지 함께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또 미국 내에서 소비재주들의 실적이 곧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소비가 정말 둔화되는 시그널이 혹은 컨콜에서 언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는요. 루닛입니다. 11% 넘는 급등을 보여줬어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최근에 노르홀딩스님이요. 장대 양봉이 오늘장 나오는데 바닥 신호 맞나요?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루닛의 강한 상승 배경 그리고 바닥권을 뒤졌다라고 생각하는지요? 주가만으로 봤을 때는 네. 이제 바닥을 잡는 형태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좀 한숨 돌리고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볼파라와 기존의 협력 체계를 유지를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다뤄졌어요. 암 조기 예방과 관련된 AI 플랫폼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부분은 고무적입니다. 암과 관련된 부분을 실제 발생을 했을 때 이거를 검진을 통해서 도출을 한다라는 점보다 조기 예방과 관련된 부분의 플랫폼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시장 안에서는 충분히 고무적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의료 AI주들이 이렇게 다 같이 올랐을 때 보면은 의료 AI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강력한 호재라기보다는 개별주들의 급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고 다른 종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 안에서 의료 AI를 바라보는 게 너무 일시적인 상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금리 인하기 때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로 초점을 맞추기는 한데 그냥 계속 AI 쪽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볼륨은 올라가는데 이익이 못 나오는 구조예요. 만약에 이게 그 발표에 대해서 BEP가 돌 수 있는 시기를 10월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못 돌아서면 관련된 종목들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루닛의 경우에는 바닥을 다졌지만 예전에 보여줬던 대장의 역할은 사실 루닛, 균호, JLK가 3대장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대장이라는 말을 붙이기 무색할 정도로 주가가 루닛은 고점보다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의료 AI에서도 대장이 바뀝니까? 아니면 다시 루닛이 대장 자리를 균호와 함께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 의료 AI 쪽에서 핵심은 앞쪽에 어떤 환자를 타겟으로 하느냐, 어떤 환자. 그런데 그 환자의 수가 많다라고 하면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하는 의료 AI의 우리나라 종목의 대장은 뷰노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뷰노가 대장일 것이다. 네, 이렇게 의료 AI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체 10개도 궁금하시죠? 보도록 하죠. 고냐, 스톱이냐? 뱅크웨어 글로벌과 신풍제약만 스톱이고요. 나머지 8개 종목은 고 의견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 뭐로 고르셨습니까? 제가 리가캠바이오를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한숨 쉬시면서 말하세요? 이게 왜냐면 네. 그때 딱 종목을 보고 요 정도 살짝 밀리면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가를 넣었는데 매수가를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돼서 기술인데 이 주가 흐름은 뭔가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뭔가를 내포한다는 건 가깝게는 기술과 관련된 부분의 진행이라든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의 가격,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만 5천 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리가켄바이오가 매력적인가요?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약속된 부분에 뭐 기술에 대한 개런티 시기 같은 경우가 도래했다 보니까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좀 또 주가를 올리는 듯하고, 그다음에 ADC 그 항착물 적합과 관련된 이 트렌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글로벌 이렇게 복합적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영국의 뭐 익수다 이런 쪽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추후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술 이전 뭐 로열티와 관련해서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가 국내 시장 내에서는 지금 쌍두마차잖아요. 네네. 양대산맥인데 그 안에서 리가켄바이오와 알테오젠이 너무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다. 그래서 하반기의 경우에는 이런 플랫폼 회사들보다는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바이오주에 주목해보자라는 리포트도 저는 며칠 전에 봤는데 네. 그에 대한 입장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뭐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의 매력도가 더 높다고 보시는지요?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의 흐름이 달라졌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돌아설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조 정도의 그 이익이 수치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스케일이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에 대해서 떠 있고 빠져 있고의 구분보다는 턴어라운드 쪽 하나 초점. 그 다음에 지금 구조가 달라지는 종목, 알테오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함께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리가켄바이오가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크래프톤의 실적이 공개가 됐네요. 2분기 영업이익이 모르시겠지만 제가 대신 네네. 말씀드릴게요. 3,32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2% 증가했고요. 놀라운 건 시장의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영업이익 전망치는 2,125억 원 수준이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3,321억 원 나오면서 예상치를 무려 56.3%나 상회했어요. 네. 그간 최근에 나왔던 게임주들의 실적은 좀 다소 아쉽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실적이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 부분은 우리 그 게임 관련해서 인도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긍정적인 실적이기 때문에 뭐 주가가 뜨더라도 보유를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서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증시 오늘간에 저희가 준비한 서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도 파이팅 넘치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